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정작 중국의 젊은이들이 마주한 현실과 화려한 고층 빌딩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충격을 받은 중국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조국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왜 한국의 청년들은 기회를 찾고 있는데 중국의 청년들은 부모의 배경이 미래를 결정하게 될까요? 표면적인 성공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왕이웨이, 상하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부모님의 작은 기술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버지는 항상 이웨이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우리 집은 상하이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푸동신구의 고층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꿈 같았어요. 제 방은 이전 집 전체 크기만 했죠.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진짜인지 의심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에르메스 버킨백을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죠. 부드러운 가죽 질감, 완벽한 바느질, 그리고 그 무게감까지. 학교에 그 가방을 메고 갔을 때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최신 아이폰은 출시되자마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직접 체감하는 기분이었죠. 아버지는 중국의 기술이 곧 이것보다 더 좋아질 거야라며 자부심을 보이셨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중국 기술의 성장을 실감했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파스타, 일본 스시. 세계 각국의 맛을 즐기며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상하이 요리였죠. 고향의 맛은 어떤 고급 요리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달라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좋았어요. 하지만 곧 진정한 친구와 그저 제 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리우밍은 제가 가난했을 때부터 친구였죠. 그런 진짜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밤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건물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아버지는 이웨이야. 이건 시작일 뿐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거야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의 변화는 제 생각도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해외 유학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왜 서양으로 가야 할까요? 중국의 대학들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에 입학해서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의 환상에 취해 있던 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죠. 아버지의 회사가 인수된 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세상을 보는 제 시각도 함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족 여행이었죠.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이웨이 세계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 잘 알게 될 거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온전히 믿으며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공항들도 인상적이지만 이곳에 정돈된 느낌은 달랐죠. 그냥 공항일 뿐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제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은 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알림음부터 달랐죠. 부드럽고 세련된 소리였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하철도 현대적이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 했습니다. 너무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상하이 지하철이 더 발전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상하이의 지하철은 확실히 더 넓고 길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예절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와이파이에 연결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빨랐습니다. 동영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로딩됐죠. 중국에서도 빠른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제가 말했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중국의 오지가 세계 최고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문이 들었어요. 왜 여기서 느끼는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점점 부모님의 말씀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중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걸까요?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죠. 거리를 걸으며 받은 세 번째 충격은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웠는데도 거리는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죠. 베이징은 더 웅장하고 거대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베이징의 건물들은 더 컸고 도로는 더 넓었죠. 하지만 이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크다고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웨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좀 더 잘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늦은 시간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안전해 보였죠. 중국이 더 안전해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은 달랐어요. 이곳 사람들은 편안해 보였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쇼핑을 위해 명동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화려한 쇼핑가를 걷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명품 매장에 들어가셨을 때 저는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처럼 보였죠. 제자리 옆 테이블에는 3명의 한국 학생들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통역 앱을 살짝 켰죠. 윤리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SK 하이닉스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어. 연봉 5천만 원 넘게 준다고 했는데. 한 남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얼마지? 앱으로 빠르게 변환해보니 약 28만 위안이었어요. 숨이 막혔죠. 중국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10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얘기였죠. 괜찮아. 다음 달에 삼성전자 공채 있잖아. 거기는 더 많이 준다더라. 여학생이 위로했어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여러 회사 이름과 연봉이 오갔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의 현실과는 너무 달랐어요. 물론 중국에도 화웨이,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졸업생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죠. 저기. 제가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혹시 영어 할 줄 아시나요? 놀랍게도 3명 모두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중 한 명인 민지가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안다고 했어요. 그녀는 교환학생으로 베이징에서 6개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금세 대화에 빠져들었죠.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하면 모두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대기업 이야기예요. 중소기업은 훨씬 적게 줘요. 그래도 생활하기엔 충분하죠. 민지와 친구들은 한국의 취업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고 했죠. 하지만 노력하면 기회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민지가 물었어요. 베이징에 있을 때 느꼈는데 중국 친구들은 항상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집 살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에서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했죠.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 대도시에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혼도, 양질의 교육도 모두 부모의 재산에 달려 있었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태어날 때 이미 많은 것이 결정돼요. 우리는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올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헤어질 때 민지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해요. 중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민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특히 연봉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자존심 상해하실 것 같았어요. 대신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 같아요라고만 말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쿄가 더 인상적일 거야. 내일 일본으로 가니 기대해도 좋아. 인천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도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시부야와 하라주쿠를 방문했어요.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세련되었습니다. 익숙한 일본 브랜드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죠.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었어요. 에뛰드 하우스, 이니스프리, 라네즈. 매장마다 일본 젊은 여성들로 붐볐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지? 어머니가 의아해하셨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일본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성에게 영어로 물어봤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아이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 인기 있죠. 한국 아이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BTS,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이름을 줄줄이 말했어요. 몇몇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건 몰랐습니다. 한류는 일본에서 정말 인기 있어요. 드라마, 음악, 패션, 음식까지. 그녀가 설명했죠. 저녁에 호텔 TV를 틀었을 때 일본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 더빙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자막이 없어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빠르게 채널을 돌리셨죠. 중국 드라마가 훨씬 낫지. 그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도쿄에서 사흘을 보낸 후 우리는 방콕으로 향했어요. 태국은 더운 날씨와 강렬한 향신료 냄새로 첫인상부터 일본,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익숙한 것을 발견했죠. 쇼핑몰 내 대형 스크린에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묵은 호텔 근처 카페에서 태국 청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드라마 팬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 문화가 뭐예요? 제가 물었죠. 단연코 한국이요.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방콕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그들은 흥미로워했어요. 중국 영화도 좋아해요. 특히 무협 영화요.
그 말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것뿐이었죠. 현대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방콕의 마지막 날, 우리는 시암 스퀘어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베트남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한 학생이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모델은 한국이에요. 50년 전만 해도 가난했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일까? 중국도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나요? 감히 물어볼 용기는 없었지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지난 일주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서울, 도쿄, 방콕. 세 도시 모두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강했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전 혼란스러웠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지난 일주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서울, 도쿄, 방콕. 세 도시 모두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강했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어땠을까요? 전 혼란스러웠어요. 마침내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푸동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뭔가 달랐죠. 집이 최고지.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상하이만한 도시가 없어. 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도로 위 쓰레기들,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자전거 도로 위에 불법 주차된 차들.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휴대폰 데이터를 켰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앱들도 접속되지 않았죠. 물론 이런 검열 시스템은 알고 있었지만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경험한 후에는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VPN 좀 켜볼까? 생각했지만 최근 단속이 심해져 위험하다는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국 앱으로 만족해야 했죠. 다음 날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났어요. 모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리우밍, 왕신, 장웨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쇼핑몰 푸드코트에 모였어요. 이웨이, 어때? 해외여행 재미있었어? 리우밍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특히 서울이 인상적이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정말? 왕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보다 뭐가 좋았는데?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하철이 깨끗하고 인터넷도 빨랐어.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 약간의 침묵이 흘렀죠. 그때 장웨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아.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일본 갔었거든. 확실히 다르긴 해.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 계획으로 넘어갔어요. 친구들은 대학 졸업 후에 취업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취업 정말 어렵대. 우리 사촌 오빠는 명문대 나왔는데도 6개월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리우밍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너네는 걱정 없잖아. 왕신이 제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부자니까. 집도 이미 있고. 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건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 덕분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야. 아무튼 부럽다. 장웨이가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상하이에 집 한 채 사려고 평생 모으셨어. 그런데 내가 결혼할 때쯤엔 또 얼마나 올라 있을지. 집값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집을 사는 것은 일반 가정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민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중국 친구들은
항상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집 살 때. 리우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결국 부모님 재산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 공정한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민지와 나눈 대화, 베트남 학생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할까요? 중국은 정말 그런 사회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하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봤어요. 예전에는 자부심을 느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모순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하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올려다봤어요. 예전에는 자부심을 느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모순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대학은 한국에서 다니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의 평등함이 저를 끌어당겼죠. 한국어는 어려울 테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 대학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셨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뭐라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울대학교요. 한국 최고의 대학이에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아버지가 말을 자르셨습니다. 이웨이, 내가 미쳤니? 왜 하필 한국이야? 중국에도 훌륭한 대학들이 많아. 칭화대나 베이징대는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도 좋아. 어머니가 재빨리 덧붙이셨어요. 하버드, 예일, 옥스포드. 내 성적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제 마음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야. 미래가 없어.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야. 왜 더 좁은 세상으로 가려고 해? 하지만 아빠, 제가 본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같았어요.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도. 어리석은 소리 말아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2주 여행 가서 다 알았다고. 세계 정세도 모르면서. 어머니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웨이야, 우리가 반대하는 건 널 위해서야. 내 미래를 생각해서 그래. 미국 대학에 가면 국제적인 인맥을 쌓을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넌 아직 몰라. 저는 더 이상 맞설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을 견딜 수 없었죠. 알겠어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했어요. 이전에는 부모님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을 실망시킬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 대학들의 팸플릿을 가져오셨어요. 특히 아이비리그 학교들이었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코넬.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새로운 학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넬 대학은 어떠니? 어머니가 어느 날 물으셨어요. 호텔 경영학과가 세계 최고래. 졸업하면 어디든 취직할 수 있어. 우리 친구 장 부장의 아들도 거기 다녀. 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 취직했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상상도 못할 거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죠. 그들은 제게 최고만을 바라셨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울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코넬 대학교 지원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토플 시험, SAT, 에세이. 모든 것이 미국 유학을 향해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고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안도했죠. 그래도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서울의 거리와 그곳에서 느꼈던 자유로움을 떠올렸어요. 8개월 후 드디어 뉴욕주 이타카에 도착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캠퍼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어요. 첫날부터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죠. 기숙사에 짐을 풀고 있는데 제 룸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예요. 지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인이었죠. 저는 왕이웨이예요. 이웨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중국어 억양의 영어로 대답했어요. 지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교포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죠.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수업, 과제, 시험.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특히 비교 정치학 개론 수업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정치 체제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윌슨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각 시스템의 장단점을 분석해 봅시다. 수업에서는 중국, 미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비교했어요. 중국의 일당 체제, 미국의 양당제, 한국의 대통령제. 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배웠죠. 중국 공산당은 경제 성장에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시민의 자유와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중국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수와 함께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며 토론했어요. 이웨이, 넌 중국의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물었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시스템에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맞아. 한국도 마찬가지야. 지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그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는 자주 각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교육열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그 이면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사회 불평등과 이동성 수업에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교수님이 여러 나라의 사회적 이동성 지수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은 생각보다 낮은 순이었죠. 반면 한국은 꽤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사회적 이동성이란 개인이 태어난 계층에서 벗어나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이 지수가 높을수록 개천에서 용나기가 가능한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수업 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중국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 한국에서 만난 민지의 말, 그리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줘. 한국에서는 정말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완벽하진 않아. 한국도 불평등이 있고 여전히 부모의 배경이 중요해.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로 명문대에 갈 수 있고 그걸 통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기회의 평등, 노력에 대한 보상. 중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가치였습니다.
학기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인도, 브라질, 독일, 케냐.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모든 사회에는 고유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하이의 고등학교 친구 리우밍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베이징 대학교에 입학했고 중국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죠. 이웨이, 너는 외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니? 우리가 중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이메일이 계기가 되어 VP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 글로벌 시각을 만들었어요. 해외 유학생들과 중국 내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몇 명의 친구만 초대했지만 한 달 만에 200명이 넘는 사용자가 가입했습니다. 포럼에서는 교육 시스템, 취업 기회, 사회적 이동성 등 중국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했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고 각 나라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죠.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왜 외국 것만 좋다고 생각하니? 중국도 발전하고 있잖아.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분명 놀랍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배울 점도 있어요. 비판적 사고는 발전의 시작이죠. 1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시각 포럼은 2,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활발한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여전히 VPN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지만 많은 중국 청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 되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기숙사 베란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넌 정말 용감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들키면 어쩌려고. 위험은 있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제가 대답했죠. 변화는 항상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되니까. 코넬에서의 마지막 학기 졸업 후 계획을 생각하며 저는 서울의 국제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죠. 어머니는 걱정하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중국에서의 취업을 원하셨지만 이번에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든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이해를 위해, 더 넓은 시각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